아,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홍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단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단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 단신은 좀 네. 아주 스피드하게. 밀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말을 그렇게 쉬지 않고 하셨잖아요. 쉬지 않고 했는데도 네.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았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소리가 혹시 울리거나 하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울리거나 이중으로 나온다거나 네. 그럴 수 있죠. 자, 화면이 넘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넘어갔네요. 저희 이번 단신에서는요, SF 신작들을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신작,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택배 기사라는, 이 시리즈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12일 날, 공개가 될 거고요. 김우빈 배우가 주연을 맡았네요. 그리고 웹툰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도 상당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산소랑 생필품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그런 택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택배 기사들은 정말 키왕짱 세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깥 환경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약간 스케일이 큰 액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고편을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게 그냥 뭔가 인간 수준이 아니라 뭐 인간 외적인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저도 이 예고편만 봐가지고, 어쨌든 대단히 키왕짱 센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 이 택배 기사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제 택배 기사니까 데스 스트랜딩이 생각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데스 스트랜딩도 사람들이 막 밖으로 못 나와서 이제 택배로 막 배달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데스 스트랜딩 해보셨어요, 선생님? 아니요, 못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해봤지롱요. 근데 진짜 왜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코지마 히데오 작품이어서 되게 이제 네.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 호불호가 되게 다 갈렸잖아요. 네. 해보니까 진짜 그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겨운 부분이 있어요. 꿀노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택배 기사가 된 것처럼 성실하게 노동을 노동을 하는 느낌? 하는 그런, 네. 노동의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게임적 즐거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건 좋더라고요. 이제 그 노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편지가 오거나 이래요. 그런 걸 읽으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세계의 구성이 상당히 좀 그 택배라는 일 자체는 상당히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그런 일이지만 세계의 구성은 상당히 이제 판타지스러워요. 보면은 그 비를 맞으면은 비를 맞은 만큼 시간이 시간이 빨리 그런가요?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손바닥에 이제 떨어지면 여기 갑자기 이렇게 주름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오래 맞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약간 저 세상 같은 좀 다른 세상 같은 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부분들에 막 출연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재밌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시네마틱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 만든 느낌이 그렇죠. 했습니다. 시네마틱 공들여서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좀 느긋하게 해보고 싶긴 했는데 역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냥 시네마틱 트레일러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찾으시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방금도 넷플릭스였군요. 네, 네. 넷플릭스에서 기생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인데요.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기생수가 맞습니다. 그 기생수를 원작으로 오른쪽이가 해서 나오는. 맞아요. 근데 약간 내용은 조금 오리지널일 것 같다고 하네요. 왜냐면 일단은 주인공이 저 전소니 배우가 맡았는데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남자였잖아요. 근데 여자가 네. 되었고 그다음에 또 원작에 안 나오는 인물들도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시리즈인가요? 이거는 6부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6부작이고 그러면은 택배기사가 그건가? 택배기사도 시리즈물이군요. 그렇군요. 네, 택배기사도 6부작이고 그 다음에 요새는 6부작이 유행인가요? 기생수도 6부작이 좀 그래. 이제 네. 뭔가 영화 포맷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네. 뭔가 드라마로도 자를 수 있는. 왜냐면은 한 6부작이면 뭐 한 40분 정도라고 쳐도 드라마 한 편에 다 40분이라고 쳐도 네. 총 합치면 뭐 서너 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영화가 서너 시간 진짜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쵸? 네.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막 이런 거 나올 때는 영화가 네. 막 인터미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 그랬죠. 느낌으로 영화를 찍은 다음에 자르기만 드라마로 자르면 돼가지고 좀 그 정도 길이의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타닉만 해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교한 배우랑 이정현 배우도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시간 여행을 해서 네. 이정현님의 예전 뮤비들을 막 봤거든요. 야, 그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는가. 그런 걸 막 보면서 저는 그 이정현님의 피스라는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거 뮤직비디오도 엄청 기깔나게 찍었고 저는 약간 군복 모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독일 군복 같은 걸 입고 이제 이정현님이 막 이렇게 막 척척척척 걷거든요. 막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콩땅콩님이 우주명작 기생수를 과연 잘 만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우선 앞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연상호 감독님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약간 좀 이런 장르물에 대해서 일단 애정이 있으시고 근데 이번에 이거 해볼까? 이번에 저거 해볼까? 하시면은 진짜 다 하시는 것 같고 네, 배우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배우들 쓰고 계시잖아요.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실행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책 신간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SF 분야 신간 베스트를 한번 보니까요. 네. 천선란 작가의 이끼숲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 이번에 리커버가 나온 거, 이게 표지가 2위였고, 이쁘네요. 네. 그 다음에 3위가 배명훈 작가님의 미래 과거 시제, 저희가 저번에 다뤘었죠. 그 다음에 김희선 작가의 빛과 영혼의 시계방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숲을 한번 보면요, 이건 정말로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책인데요. 뭐,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 클론이 존재하는 세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인공이 짝사랑하던 친구가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클론이, 곧 폐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친구들이 듣고 다 같이 이 클론을 구해내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천일환 작가님이 이제 작가의 말 같은데 이 구하는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끝내 구하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지만 조금 더 뚜렷하게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유별나도 되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 카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이쁘죠. 네, 이런 서정적인 그런 그림들로 또 서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F보다라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SF 문예지가 나왔어요. 오. 상당히 축하하고 넘어갑시다. 축하. 네. 오. 저희 사실 그 오늘의 SF 이후로 네. 예, 뭐 물론 어션테일즈도 나왔었고 뭐 다양하게 나왔지만 이런 무크지 또는 이런 문예지를 대단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SF보다라는 아마 계속 나오겠죠? 네.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SF 문예지가 나왔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오. 네, 문학과 지성사 하면은 거의 뭐 3대 출판사에 그쵸? 속하는 거대 출판사죠.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첫 이 시리즈의 주제는 얼음이고요. 얼음에 맞춰가지고 단편 소설들을 쓰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작가진도 지금 엄청 화려한데요. 곽재식 작가님, 구병호 작가님, 남유아 작가님, 박문영 작가님, 연여름 작가님, 천사름 작가님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남유아 작가님은 얼음을 씻다라는 이 단편 소설을 쓰셨고 곽재식 작가님은 얼어붙은 이야기라는 작품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편 소설을 6편 이상 실을 거고 앞으로 이 시리즈가 그 다음에 테마와 다각도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라는 어떤 여는 글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크리틱, 비평도 싣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지혁 님이 하이퍼링크를 쓰시고 심한선 작가님이 크리틱을 쓰셨어요. 그래서 대단히 궁금한 문예지입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꽤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라는 얘기들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네. 흥상홍님이 이번엔 2자릿수 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항상 뭐 한 4권 나오고 말고 뭐 2권 나오고 말고 8권 네. 나오고 말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짧게라도 나온 것도 너무 그쵸? 좋은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박문현 작가님의 새 장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장편 소설이 나왔어요. 허니비라는 소설인데요. 설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리얼리티 커플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얘는 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어떻게 결혼했어요? 뭐 이런 거요? 뭐 솔로 뭐 나는 솔로 뭐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막 그 안에서 막 네, 연애하는 네. 막 이런 거. 저는 뭐 그런 네. 거라던가 저는 그런 거 약간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요즘 인기가 많죠 그런 거. 네. 그래서 이 허니비라는 이런 예능이 있는데 여기서 최종 커플이 된 두 사람이 반드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예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저출생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가 이런 환경이 파괴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지구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탈지구. 예, 그다음에 지구에 남아서 이걸 재건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아기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려워져서 인간들이 클론 아기를 입양을 하는 그런 239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차별과 폭력 이런 것들이 또 산재에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허니비에 출연을 하기로 한 결심을 한 인간 2명과 클론 1명이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클론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방송에 출연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좀 네.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그렉 이건. 네, 그렉 이건의 쿼런틴. 내가 쿼런틴 말고 내가 행복한 이유. 행복한 이유. 그게 워프 시리즈였잖아요. 네, 그쵸. 워프 시리즈의 다음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팻 머피의 단편선인데요. 사랑에 빠진 레이첼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왔고요. 허블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뭐 네뷸러상이라던가 필립 K 딕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셨고 그런 수상작도 여기 실려 있는데 팻 머피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를 기려서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 상, 지금은 아더와이즈 상이 되었죠. 이 아더와이즈 상이 있는데 이 아더와이즈 상을 처음 만든 분이에요. 만든 분이 이 팻 머피고 그래서 페미니즘 SF 계보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한선 작가님이 또 어떤 추천사를 쓰셨고요. 네. 너무 좀 이것도 좀 흥미가 동하는 내용. 워프 시리즈는 다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임하곤 작가님이 약간 청소년 관련 SF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비밀 동아리 컨트롤 Z라는 거를 쓰셨어요. 컨트롤 Z 그 뒤로 가기 아닌가요? 네, 그 실행 취소죠. 네. 네, 실행 취소. 그래서 이지북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Z 주사라는 게 개발이 된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요. 청소년의 성장을 한시적으로 멈추는 대신에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오로지 뇌 사용에만 쓰게 하는 그래서 학업을 위해서 초등학생의 몸을 유지하는 청소년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약간 입시 이런 거 요즘 막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그런 그렇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소설이 조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표지는 상당히 또 발랄해요. 발랄하고 약간 청소년을 타겟으로 해서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내용이 참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약간 청소년 소설 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청소년 소설에서도 아니면은 아동 문학에서도 SF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나오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놓치지 않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진 스토리 작가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선정된 세 분의 작가님, 전영규 작가님, 이하타 작가님, 그리고 윤설 작가님의 디타람브, 그리고 베이츠, 그리고 오프라는 책이 연달아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상당히 다들 되게 감각적이네요. 네, 멋있죠. 네. 그래서 이 작가님들의 책도 여기가 어디더라? 메타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단시는 2부 단시는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혜택 작가님이 중수소 하셨습니다라고 해주시던데요. 네. 중수소 하면은 더 훨씬 아주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중노동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중수소는 수소보다 무거우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저희 다음번 다룰 책들 약간 영업을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뭐부터 할 거예요? 지금 다이브 먼저 하려고요. 이거 먼저? 예, 출간 순서로. 네. 네. 저희 에디토리얼에서 저번에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사이버펑크 서울을 다룬 지금 다이브라는 책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엔솔로지고요. 안에 김희환, 박예진, 박하루, 이산화, 이서영, 정명섭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단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용산이 거의 마의 속을 뭐 던전처럼 나오는 그런 작품도 있고 롯데월드가 이제 폐허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 롤러코스터가 막 괴물이 돼가지고 네. 날아다니고. 맞아요. 네. 네. 롯데월드 안에서 이 놀이기구들이 서로 이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진화를 하도록 알고리즘이 짜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놀이기구들이 다 살인기가 됐다. 라는 설정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단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셔도 대충 이제 이런 랜드마크는 다 아시니까 네,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사이버펑크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아요. 사이버펑크의 거의 뭐 진수다. 그렇죠. 사이버펑크의 모든 요소를 모아놨다.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네, 정도로. 뭐 마인드 업로딩이든 뭐 AR이든 뭐 인공지능, 뭐 로봇. 그리고 네.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약간 습하고 맞아요. 뭔가 이 뒷골목에서 디스토피아적이고, 네, 뭐 뒷거래가 행행하고 뭐 이런 네,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있어가지고 정말 사이버펑크의 팬이라면 또 놓칠 수 없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개할 거는 더 베스트 오브 차이니즈 SF라는 이 단편선인데요. 요 책 표지가 좀 특이하죠. 여기에 나온 요게 아스키 코드래요. 아스키 코드로 A, B, C, D, E, F, G 뭐지? 그러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3, 4, 2. 잘 모르겠네요. 어떤 글자지?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맹인이 글자 읽을 때 쓰는 점자? 네, 점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C고요. 네, 차이니즈 뭐 이런 거. 차이니즈 뭐 그런 건가 봐요. 차이니즈 SF 아닐까요? CH 맞아요. 차이니즈인 것 같아요. 차이니즈 SF 그렇겠네요. 차이니즈 SF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의 네, 책이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지만 수렁수렁 넘어갑니다. 단편선이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단편들이고 네. 정말 단편선이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엔솔로지라고 할까요? 어떤 좀 컴필레이션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중국 SF 작가들의 단편을 모아놨는데 여성과 논바이너리 작가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단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국 SF의 역사 이런 것도 좀 찾아봐가지고 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기대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책을 읽고 저희 네. 방송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네. 물론 뭐 안 보신 분들께도 저희가 충분히 막 영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어떤 중국 SF에서 그러니까 중국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나름의 정치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SF로서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어디에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드 살롱,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죠? 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네. 또 동력이 됩니다. 저희 약간 요즘에 저희 방송을 좀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또 제보를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네. 만나요.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